한국에서 싱글플레이 패키지 게임 만든다고 하면 미친놈 취급받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바로 그 패키지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린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 사이좋게 나란히 300만 장 판매를 자축한 피해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제 해외 게이머들한테 한국 게임 하면 떠오르는 얼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과장 좀 보태서 우리 게이머들한텐 게임판 BTS랑 블랙핑크가 따로 없는 고마운 작품이고요. 우리한테는 둘 다 나오기 전부터 한국 게임의 희망 이러면서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왔다지만, 해외 게이머들이랑 글로벌 게임 미디어 시각에서 볼 땐 맨날 페이투윈 MMORPG 아니면 모바일 가챠 게임 찍어내던 애들이 이제 와서 각 잡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디 한 번에 되겠어?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피해 거짓이랑 스텔라 블레이드가 연달아서 빵빵 터지니까 모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바야흐로 메이드 인 코리아 게임으로도 국뽕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 흥미로운 해외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PC로 나온 스텔라 블레이드의 엄청난 성공은 한국이 글로벌 게임 분야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라는 제목의 8월 15일자 유로게이머 특집 기사로, 공교롭게도 우리 광복절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뭔가 또 참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부제는 Gonna be golden 이라고 요즘 핫한 K-POP 디몬 헌터스 주제곡 가사를 갖다 붙인 모습.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은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으며, 개발사 시프트업은 이번 주 초 최신 재무 보고서에서 인상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스튜디오와 배급사 소니에게 큰 승리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장을 모색하는 한국 게임 산업의 호황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프트업의 발표에 따르면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은 스팀 출시 후 3일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되었고, 현재 PC와 콘솔 합산 3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팀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거의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소니의 다른 간판 AAA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갓 오브 워, 스파이더맨 등보다 2배에서 5배 높은 수치로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나왔던 역대 모든 싱글플레이어 게임 IP 중에서 최고의 PC판 출시 성적을 자랑합니다. 플스5 AAA급 IP로서 스텔라 블레이드를 성공시킨 데 이어 시프트업은 최적화, 사용자 경험, 콘텐츠 향상, 그리고 시장 맞춤형 마케팅 등 독보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PC 시장에서도 성공을 이어가면서 모바일, PC, 콘솔 전반에 걸쳐 검증된 히트작을 보유한 개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인기는 한국 문화 전반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K-POP 밴드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 드라마와 리얼리티 쇼는 넷플릭스를 휩쓸고 있으며,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K-POP 디몬 헌터스 영화는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게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한국 게임에 대한 소식이 넘쳐났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판매량 외에도 넥슨에서 한국 고전을 기반으로 한 싱글플레이어 AAA급 액션 게임 우치 더 웨이페어러의 출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PC와 콘솔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 게임은 중국에서 검은 신화 50이 거둔 거국적인 성공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스5 간판 타이틀 스텔라 블레이드의 뒤를 따라 크래프톤에서 만든 심즈 라이크 인조이가 플스5로 출시될 예정이며, 펄어비스의 오픈월드 어드벤처 붉은 사막이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배급, 보이스오버, 콘솔 인증 등 출시 준비를 위한 여러 파트너와의 일정 조정 및 협업으로 인해 예상보다 긴 일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최근 회사의 재무 보고 중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올해 여름 초에 출시된 소울라이크 피해 거짓 DLC 출시를 기념한 데 이은 것입니다. 넥슨은 인기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로 인디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데스티니와 비슷한 슈팅 게임 더 퍼스트 디센던트로 표절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은 액션 게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하이파이러시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를 인수했으며, 최근에는 썸노티카2 소송 사태 속에서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 게임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은 오랜 게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에 주로 집중했고, 특히 뛰어난 e스포츠 씬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PC 및 콘솔 게임, 그리고 싱글플레이어 게임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MMORPG 검은 사막에 이어 싱글플레이어 게임 붉은 사막을 선보인 것이 그 예입니다. 피해 거짓의 최지원 디렉터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유로게이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게임의 컨셉에서 스튜디오의 주된 초점은 싱글플레이어 방식의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 액션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는 밤의 통치자와 비슷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개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특정 장르에 얽매이기보다는 팬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떤 독특한 요소들을 선보일지,
유저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쌓아갈 신뢰와 성향이 반영된 작품을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최지원 디렉터는 자국 게임 업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는 재능있고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다. 특히 액션 게임 장르에서 저희 게임이 이미 재능 있는 한국 개발자들에게 이 장르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가는데 더 많은 동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다. 또 여기서 액션 게임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최 디렉터는 액션은 전반적으로 매우 직관적이고 원초적이라 액션 장르가 인기가 많고 실제로 많은 게임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더욱이 동아시아는 액션 관련 소재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션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한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 게임 산업은 세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라운드에이 스튜디오 박성준 대표는 일전에 게임인포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콘솔과 PC로 싱글플레이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의 수는 고정되어 있으며 이 숫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해거짓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시프트업 김영태 대표는 스텔라블레이드의 플스5 판매량 중 약 5%만이 한국에서 발생했으며 콘솔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PC 출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모바일 게임은 수익 창출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고령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됐고 플레이어 연령대도 높아지면서 신규 유저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니코 파트너스 애널리스트 다니엘 아마드는 유로게이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한국 비디오 게임 시장은 2024년에도 성장 전망이 불확실한 채 정체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 그는 이로 인해 자국 내 라이브 서비스 MMORPG 개발에 치중된 성과를 보여온 한국 비디오 게임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 싱글플레이어 게임을 내세워 새로운 지역, 장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게 됐다 라는 진단과 함께 한국 정부가 2024년부터 자국 내 콘솔 게임 개발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려 현재 155억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스텔라블레이드와 피해거짓 같은 게임의 성공은 이러한 전략이 각각 시프트업과 네오위즈에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된 목표는 해외 시장 진출이지만 업계는 국내 시장에서도 MMO, 모바 등의 오랜 강세에 도전할 수 있는 장르의 타이틀을 통해 공백을 메우려 한다. 한국 비디오 게임 회사들은 글로벌 퍼블리싱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개발사들과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라는 분석과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성장세는 중국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검은 신화 50의 성공이 팬텀 블레이드 제로, 로스트 소울 어사이, 명말 공허의 깃털, 멸망의 파도 등 다른 액션 RPG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개발사들도 모바일에서 PC 및 콘솔 개발로 전환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팬텀 블레이드 제로의 디렉터 소울프레임 리앙은 유로게이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를 플레이스테이션 1과 2의 황금기에 비유했습니다. 시프트업은 스텔라블레이드의 성공에 힘입어 후속작을 출시할 예정이며 전작의 스토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스피릿으로 알려진 차기 오리지널 게임은 201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다른 한국 개발사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텔라블레이드의 성공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로게이머에서 보도한 8월 15일자 한국 특집 기사 전문이었는데요. 이 기사도 기사지만 여기 달린 많은 반응들도 피해거짓과 스텔라블레이드의 원투펀치 이후 완전히 달라진 한국 게임의 위상을 실감케 하더라고요. 아주 좋아. 맨날 똑같은 미국이나 중세 유럽 배경이 아닌 다른 뭔가를 보는 건 언제나 신선해. 잘 될만 했지. 아시아적 뿌리에 근본을 둔 훌륭한 게임 플레이. 모든 것을 시작한 원조 킹 싸히를 절대 잊지 마. 원래 좋은 게임인데다가 PC 버전이 아주 지능적으로 최적화됐다는 점도 컸어. 해상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을 플스5 버전보다 무리하게 높이지 않은 점이랑 언리얼 엔진 4 게임의 고질적인 버벅거림을 놀랍도록 잘 해결해서 어렵지 않게 아주 좋은 프레임 속도를 유지하는 점, 4K, 울트라, DLAA, 120프레임을 고정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게임 중 하나고 높은 화면 주사율 덕분에 전투 반응 속도가 기본 플스5 버전보다 훨씬 더 빠르더라. 이렇게 한국 게임의 가적화에 대한 극찬도 있었고요. 최근 일본 외 아시아 게임 붐은 엑스박스 360 시절 인디게임 붐 이후로 게임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라고 봐. 스텔라블레이드 같은 이런 게임들 보면 대부분 AA급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AAA급 자금이 뒷받침된 프로젝트인 데다가 수년간 엄청나게 진지한 서양 AAA 게임들을 접한 후라 정말 신선한 느낌이 들어. 난 이 두 게임 2번, 3번씩 플레이해야 된다고 생각해. 플스5와 PC에서 스텔라블레이드를 플레이하고 모든 플랫폼에서 피해거짓을 하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매우 훌륭한 게임을 만들고 있어. 피크 게임. 중국과 한국이 손잡고 멋진 게임들을 만들고 있어. 내가 저 전문가 양반보다 훨씬 먼저 이렇게 될 거 예견했어. 버스버서커 카잔도 언급 좀 해줘라. 이전까지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그들만의 리그로 취급되며 해외 주류 게임 미디어 커뮤니티 상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무시당하는 측면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엄연한 고품격 트리플 A 게임으로서 해외 굴지의 스튜디오 작품들과 나란히 다뤄지고 있다는 거,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게 몇 번을 다시 봐도 참 감개무량한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 피해 거짓과 스텔라 블레이드가 국내 수많은 게임 개발사들의 귀감이 되면서 먼 훗날 한국 게임 역사를 돌아볼 때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구한 날 BM이니 쌀먹이니 현질이니 핵과금이니 한국에서 무슨 대단한 전문 용어처럼 쓰이는 이상한 말들, 전 솔직히 이제 듣기만 해도 극혐이거든요. 한국 게임 개발 인력들이 그런 거에 쏟을 시간과 정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까, 근본적인 게임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는 데 쓴다면 앞으로 피해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게임을 얼마나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까요? 재밌는 게임을 만들면 돈도 되는 거라는 당연한 원리를 깨우치는데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모든 게임이 다 피해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 같을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회사들이 죄다 단합이라도 한 것 마냥 죽어라 개고기만 찍어내던 때보단 훨씬 낫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는 게 저한텐 매우 희망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런 의미 있는 도전을 하는 모든 개발사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걷는다는 건 언제나 힘겨운 일이죠. 피해 거짓이나 스텔라 블레이드도 나오기 전엔 참 별의별 이유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는데, 결국엔 보란듯이 훌륭한 작품으로 그간의 조롱과 우려를 일축시킨 것처럼 앞으로 그런 멋진 게임이 많이 나와주길 바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K-팝, K-드라마의 뒤를 이어 K-게임이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그런 날도 곧 오리라 행복회로 돌려봅니다. 이 두 게임의 뒤를 이을 차세대 월드클래스 한국 게임은 뭐가 될까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게임들이 경쟁할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2015 게임스컴 오프닝 나잇 라이브가 한국 시간 8월 20일 수요일 새벽 3시에 개최됩니다. 올해도 공식 협력 스트리머 게임통에서 생중계하니까요. 이 팝콘각 나오는 쇼 같이 관전하실 분들 많이 놀러오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 데 힘 실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피해 거짓, 스텔라 블레이드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게임에 대해선 어떻게 기대하고 또 전망하시는지 마구마구 댓글 남겨주십시오. 통착!